많은 분들이 사실은 조금 궁금하실 수 있는, 내가 컬리지 유학을 와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내 경우만 놓고 이야기해 볼게. 지금 시간이 그래도 1, 2년이 지났고 나는 알다시피 코로나 시국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였거든. 그럼에도 조금 저 사람은 저 정도를 썼구나 정도를 참고하시라고 그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 얘기를 해보려고 해. 내 경우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얘기해 볼게. 일단 나는 4학기짜리 컬리지 코스를 전공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그 컬리지가 2년 4학기짜리 코스인데 2학기 학비를 먼저 내는데 그 2학기치 학비가 처음에 15,000불이었어. 그러니까 4학기 전체를 다닌 학비는 3만 불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그 정도 냈지만 영주권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한 5분의 1 정도 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캐나다 애들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안 하고 이러면, 그래, 넌 돈을 많이 안 냈으니까 별로 간절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학비 차이가 엄청나. 그래서 이제 유학을 먼저 오기보다 먼저 와서 일하면서 영주권을 따고 그 다음에 컬리지를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나이가 많고 어쨌든 그냥 빨리 컬리지를 졸업하자라고 결정했을 뿐이야. 그리고 나는 그 정도 학비를 냈고, 사실 내가 매 학기마다 그 우등상을 계속 받았거든? 내가 그 우등상을 내 학기 받았음에도 장학금 혜택은 크게 없었어. 마지막에 엄청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았던 장학금이 딱 한 개가 있었는데 그게 한 500불 정도였나? 그러니까 크게 어떤 장학금 혜택이나 그런 거는 나는 받지 못하고 어쨌든 학비를 내고 컬리지를 졸업을 한 거지.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학비는 그 정도였다. 나는 어쨌든 그 돈을 쓴다 생각하고 온 거였어. 그리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졸업을 해서 취직을 했고 너무 감사하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지. 근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초기에 자본이 없는 경우에 먼저 일을 시작해서 영주권을 먼저 따고 학교를 가자라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셔서 공부하면서 일을 하면서 또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나의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나는 30대 후반에 왔잖아. 그래서 나는 1번은 이제 빨리 컬리지를 졸업해서 제대로 취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컸어. 그 조급함이 컸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뭐 생활비를 충당하고 이것보다 빨리 어쨌든 나의 시간과 돈을 써서 졸업을 빨리 하자, 이게 내 목표였기 때문에 막 알바도 하고 어떤 그런 마음의 겨를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내가 결정을 한 거지. 이제 그냥 막 생활비를 일하면서 벌면서 공부하자, 이게 아니라 최대한 나는 쓰는 돈을 없애고 공부만 하자, 빨리 졸업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고, 실제로 나는 코로나 때 왔기 때문에 정말로 여는 가게도 없는 상황이고 정말로 갈 데도 없는 상황이었어. 락다운이 너무 심해서.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갈 데도 없는데 그럼 쓸 돈도 없잖아. 그래서 나의 생활비는 일주일에 장을 봐서 집에서 뭐 해먹을 장을 봐오면 그게 한 50불 정도가 나왔어. 그래서 4주로 따지면 한 달에 내 먹고 마시는 비용이 200불 정도가 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나의 렌트비가 방 하나 빌리는 거를 800불에 있었는데 800불에 생활비 200불까지 해서 한 달 생활비가 1000불이 들었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만 원 남짓? 렌트비까지 해서. 그래서 진짜 말이 안 되게 생활비를 많이 안 쓰고 살았던 거지.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좀 사람들에 조금 지치고 질려서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처음 여기 왔을 때 사람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집에서 정말 공부만 하는 이 생활이 나는 즐거웠어. 그리고 공부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에 되게 도전하는 그 시간이 조금 나는 재밌었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나의 삶을 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내 집에 있으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 듣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나의 낙은 집에서 커피 맛있는 거 내가 만들어 먹는 거, 그리고 하루 한 끼를 내가 해서 맛있게 먹는 거, 그게 나의 낙이었지. 다른 거에 큰 스트레스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오히려 좋았고, 그래서 적은 돈을 쓰면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기했듯이 그 원래 2년짜리 4학기 과정을 난 1년 반 안에 방학 없이 빨리 끝낼 수 있었고, 공부를 쫙 해서 취업을 바로 해서 직장인이 바로 되는 케이스였어. 그래서 운도 좋았고, 좀 나의 개인적인 성향이 그 시기를 잘 버틸 수 있게 해준 것도 있었지.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엄청 절약을 했고, 학교를 100% 온라인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교통비가 하나도 안 들었고, 만약에 학교를 갔다면 사 먹었어야 하는 그 외식비 같은 게 전혀 안 들었어. 그리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 만나서 써야 되는 외식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케이스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고, 내 개인적인 성격도 그렇지만 그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생활비였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한테 이제 얼마나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기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도 아니고, 지난 얘기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특수하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걸 참고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렌트비가 그 정도 하는 방이 굉장히 희소하고, 내가 회사 다니고 매일매일 이제 직장에 왔다 갔다 하고 점심도 사 먹고 하는 상황에서 쓰는 내 생활비는 1,000불에서 1,500불. 렌트비를 제외한 지출이 그 정도인데, 내가 얘기했듯이 나는 그러니까 커피 안 사 마시고 난 술을 안 마시거든. 거기에 드는 돈이 없고, 내가 지금은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가끔 이제 먹으러 가자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2, 3주에 한 번, 두 번이기 때문에 그런 지출이 거의 없어. 그럴 때 내가 일주일에 쓰는 생활비가 100불에서 150불 정도인 것 같아. 그런데 다만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는 내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얘기했지만 뉴욕도 가고 런던도 가고 이런 여행을 좀 하는 편이잖아. 그래서 그런 데 쓰는 돈이 좀 있고, 그렇지만 캐나다 내에서 내가 생활비로는 최대한 돈을 많이 안 쓰는 편인데,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도 한 달에 생활비가 800불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다. 토론토 생활비는. 모르겠어. 내 경우엔 그래. 왜냐면 내가 가계부도 쓰는데, 가계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좀 지출을 좀 줄이고 싶다 해서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사실 다 썼어야 되는 비용들이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더 줄일 거는 사실 막 너무 허투루 슬슬 나가는 돈이 발견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30대 후반에 직장인으로서 생활비가 800불 밑으로 내려가기는 너무 어렵다. 싱글로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렌트비가 800불 하는 방은 없고, 아무리 쉐어한다 하더라도 800불 정도로는 방을 좀 구하기가 어려운 시세인 것 같다. 1,000불에서 1,500불 정도는 하는 것 같고, 생활비도 1,000불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좀 왔다 갔다 사 먹기도 하고 하면은 좀 그 정도는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생활비 측면에 있어서 내가 막 너무 쪼들리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지는 않잖아.
그걸 좀 감안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이제 유학, 컬리지 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민을 생각할 때 어쨌든 처음에는 조금 지출이 되는 거, 원래 있던 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어린 친구들 아니면 남자분들 체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나이 먹고 와서 이제 알바까지 해가면서 뭔가 시간을 그렇게 쪼개 쓰는 거가 '아 나 이제 예전 같지가 않구나.'라는 걸 느꼈거든. 그래서 '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여기서 많은 이민자들이 퇴근하고 나서 아니면 주말에 또 세컨 잡을 해서 막 배달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하시는데 나는 조금 영어 공부라든지 직장에 있어서 조금 업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계속 공부하고 이거에 시간을 조금 더 쓰지, 그리고 체력적으로 조금 회복하는 시간을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제 이민 생활 자체를 멀리 보기가 너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막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더 뛰어서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더 체력적으로 회복도 하고 영어 공부도 더 하고 이거에 그냥 난 시간을 쓰자. 이게 뭐 내 변명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름 택한 나의 어떤 이민 전략이야. 나는 그래서 되도록 돈을 안 쓸 수 있으면 조금 안 쓰고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안 해야 될 건 그냥 안 하고 최대한 그 불필요한 소비는 그냥 안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 나도 욕심이 있지만 할 거 그냥 굳이 저거 안 해도 되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저거까지는 욕심낼 수 없다. 그럼 욕심 안 내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버티고 있고 사실 나도 좀 더 나은 상황, 좀 더 나은 것들, 편리한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조금 그걸 좀 내려놓고 좀 소박하게 있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 재미로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고 요 정도 컬리지로 와서 이제 처음 직업을 주니어로 이제 시작하면서는 지출을 요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얘기해 봤어. 얘기했듯이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패턴이 반영된 어떤 지출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거에는 돈을 꼭 써야 하니까 요거는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나는 이거는 진짜 안 해도 되니까 철저하게 그건 안 하고, 또 아니면 내가 체력이 또 되니까 나는 좀 페이로를 늘려서 돈을 조금 더 벌면서 학교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 다니면서도 조금 돈을 더 벌든지 이런 어떤 자신의 성향을 들여다보고 좀 전략을 짜거나 하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나는 고민을 딥하게 하고 오진 않았지만 내가 경험해 보면서 나는 체력은 안 된다. 멀리 나의 이민 생활을 봤을 때 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버티기가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내 생활을 좀 주변을 정리를 했던 것 같고, 작년보다는 올해 내가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거는 좀 내가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 그런 소소한 재미도 사실 있는 것 같아. 이민생활 하면서는 어떻게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한 내 얘기가 조금은 이제 참고 정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다들 버티고 멀리 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들 화이팅 합시다.